거죠. 그 보면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점을 특히 성공한 분들이 많이 봐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때 불안하니까 또는 주변에서 한번 봐보자 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여기서 만약 됐어요. 이분은 그다음부터 계속 믿는 거예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될성 부른 나무에 가서 배팅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됐어요. 또 한 번 됐어. 네, 저 사람이 좀 뭔가 잘 보네. 이렇게 한 레퍼런스가 두세 개만 쌓여도 큰 건을 잡으면 이게 소문이 팍 퍼집니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여권 내에서 명태균은 또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양아치야 이렇게 지금 그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폄훼하면 폄훼할수록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더 질이 떨어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놈들한테 왜 계속 소통을 합니까, 여사가? 그 말도 안 되는 또라이하고 왜 계속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명태균 씨, 정치권을 뒤우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지가인가, 정말 뛰어난 정치 전략가인가,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뭐랄까 약점이랄까,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부라든지 아니면 명성을 쌓아갔던 약간 똑똑한 사기꾼에 불과한 건가? 요거를 조금 논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김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도 정치를 했으니까 명태균 씨가 접근 안 해왔어요? 내가 여론조사 해줄게. 명태균 씨는 주로 활동 무대가 이제 경남 쪽 밑쪽 창원. 우리 제가 이제 창원에 있는 경남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접근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주 무대가 서울이니까. 네. 창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창원 지역을 거점으로 한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한테는 다 교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엄청 발이 넓다면서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몇 제가 내려가서 한번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의 특기는 그 정치인이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정치에 끈을 못 넣는 사람. 끈을 못 넣는데 계속 안 됐던 사람. 그 절박한 그 부족한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큰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그 사람 확 휘어잡으면 되는 반말이 아주 시크하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아주 사이비 여론조사라고 하는 또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도 좋게 나온 그렇죠. 여론조사를 갖고. 결과를 조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양력이 확인해 보니까 창원대학교 나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핸드폰 대리점을 했어요. 맞아요. 대리점을 그러니까 하다가. 핸드폰을 가입한 사람 명단과 전화번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사무소를 창원에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사이비로 가짜로 조작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좀 뭐랄까 정치에 대한 갈망이 뜨거운 사람, 그러나 이제 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엄정과 그렇죠. 뭐를 통해 가지고 딱 반말. 해줬어. 반말. 그런 걸 통해서 했어. 근데 덜컥 이 사람이 된 거야. 김영선이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는 거야. 이게 몇 번 이렇게 되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전문가가 부분이 되는 거고. 봐봐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분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전부터 2021년 7월 달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누가 이준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빈틈에 일정 정도 저는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자기가 명태균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도움을 받았고 어떤 관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나경원하고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됐고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안철수가 높게 나왔지만 오세훈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뭐 해주려고 했던 거죠. 예. 오세훈 후보는 당연히 그걸 거부했지만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죠. 다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었다는 자기 어떤 그 결과론적인 이 성과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김영선은 뭐 그전부터 알았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이런 인연을 통해서 그 인연에 자기의 어떤 이 과시욕을 좀 덧붙여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뻥을 치는 것이 김영선 그 후보에게 더 신빙성을 갖게 되고 그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관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김영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여권에 그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들은 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기꾼에 놀아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선거 전략가고 지략가여서 이 사람에게 많이 의존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제 당선도 되고 이제 자기들 탄발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많은 정말 고급 정보를 주고 뭔가 심지어 공천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을 주는 권력 남용이 이루어진 거냐는 거죠. 그 보면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점을 보시는 분들 특히 성공한 분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죠. 성공했을 전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때 불안하니까 또는 주변에서 한번 봐보자 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여기서 만약 됐어요. 본인이 되면 여기서 된다고 했는데 실제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다음부터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왜 그 진화론 같은 건데 자연선택 같은 건데 봐서 성공한 사람들만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그 말이 퍼져나가고 이분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명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몇 군데 얘기했는데 좀 될 만한 될성 부른 나무에 가서 배팅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됐어요. 또 한 번 됐어. 그러면 얘는 이분은 원래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 사람 덕에 저 사람이 덕이 좀 있었네. 저 사람이 좀 뭔가 잘 보네. 이렇게 한 레퍼런스가 두세 개만 쌓여도 큰 건을 잡으면 이게 소문이 팍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 듣고 김영선 전 의원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짝짝꿍이 났다라고 얘기표까지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때도 여론조사든 뭐든 약간의 서로 간에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상한 불법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주면 사람 마음이 고마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결정적인 거는 윤 대통령이죠.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서 번번이 중요 자리에 이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아주 그 바닥에서 유명한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유명한 걸 가지고 뭐냐, 거기까지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분들 정치 브로커즈에 많고 이분은 그러면 그 중에 실력 있는, 조금 실력 있지만 어쨌든 운이 좋아서 잘 됐더라도 그런 브로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그냥 내가 막 대통령님하고 전화하고 사모님과 전화해갖고 고생해서 가져왔다는 거 아니야? 네 사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들으면 이 사람은 좀 약간 똑똑한 사기꾼, 똑똑한 정치 브로커 정도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4번을 만났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 사람이 알건 이준석 대표하고 알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주변에는 수많은 그렇죠. 정치 브로커가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나라를 여권을 뒤흔드냐? 그럼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어디 가서 사기를 치건 어디 가서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느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우리가 명태균에 주목하는데,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에 놀아났다고 해서 크게 막 이렇게 시끄러울 일인가? 놀아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건 이제 그야말로 명태균 게이트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최순실처럼 지금은 아직 뭐가 그렇죠. 안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경남 창원에 이제 그 세비 절반을 지역 주고 사업, 9천만 원인가를 줬다는 것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혐의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와의 그 관계를 악용해서 현실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거나 기업한테 돈을 뜯어낸다든지, 그렇죠. 무슨 이권을 노렸거나 아니면 이권 사업에 개입했거나 안 되는 일을 대개 했거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이건 이제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그 전에 지금 단계에서 왜 그러면 이 형오살롱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수준이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망이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도움받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니까. 아니다 싶으면 끊으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만남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된다며도 이 사람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남을 유지해야겠다 그러면 공식 직함을 줘야 돼요. 최순실이 욕먹는 건 직함 없이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명태균 진짜 명박사야. 훌륭한 사람이야. 들을 게 많아. 그럼 용사 대통령실에 직함을 주면 됩니다. 직함이 없잖아요. 없는데 계속 소통했다? 소통하면서 공천 이야기를 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명태균 씨를 이제 이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대통령실에 엊그저께 공식 입장문 내용이 뭡니까? 2번 만났고 그대로 손절했다라고 기억된다. 뭐 이렇게 아주 조금 구차한 궁색한 입장문을 냈는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여권 내서 명태균은 또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양아치야 이렇게 지금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폄훼하면 폄훼할수록 폄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폄훼하면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더 질이 떨어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놈들한테 왜 계속 소통을 합니까? 여사가. 그 말도 안 되는 또라이하고 왜 계속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대통령의 힘과 어떤 여러 가지 여사님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벌였다면 정말 게이트로 갈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대통령이 왜 취임 이후에도 명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명 선생님, 명 박사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맺었느냐 이거는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통령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사가 일단 근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규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대통령님이 왜 이런 정치 브로커 실제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에게 휘둘렸나 또 여사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처음 만날 때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다 명태균 씨가 배석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 왜 저런 사람과 어울렸어 여기까지가 지금 김규식 교수님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거는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24년 올해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지만 전체적인 톤을 보면은 거긴 단수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공천의 교통정리라고 보는데 노른자위인 창원의창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빼내고 다른 사람을 넣기 위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확신은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넣기 위해서 빼내는 과정에 여사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22년 공천 때는 말처럼 명태균 씨의 녹음이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님 전화하고 여사님 전화해서 어렵게 공천 따왔어.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을 마치 일수 받는 것처럼 뚝뚝 떼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받아갑니다. 이론 한 푼 틀리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마치 명태균 씨가 공천을 준 것처럼 꼬박꼬박 세비를 상납하고 절절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줬구나라는 의심이 아주 짙어지죠. 여사가 여기에 개입했으면 부적절한 거죠. 대통령이 공천을 줘도 당무 개입이 안 되는데 여사가 하면 더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어제 JBC가 또 보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처음에 뉴스토마토도 보도했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22년 11월에 캄보디아 당시 아세안이 있었습니다. 순방을 가요.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그렇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심장병 어린 이렇게 안전 사진 가지고도 조명 썼냐 안 썼냐 논란이 됐던 그거 있죠. 기억납니다.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다른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다 배우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여사는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앙코르와트 가려면 시엠립 공항이 작아서 큰 비행기가 못 가고 작은 비행기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2호기 공군 2호기 좀 작은 2호기 불러서 갔다. 그런데 여사는 그런 거 안 하고 안 갔다. 이래서 마치 대단하다. 당시 이런 식으로도 좀 썼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 강혜경 씨의 전원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가까운 사람의 전원이고 실제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한 여사가 보냈다는 지라시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위험해 보여요. 라고 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라는 걸 피력하고 그러니까 여사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이 명태균 씨의 주변에 한 얘기를 따르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무슨 내일 주스를 봅니까? 어떤 주술적인 거에 따라서 외교에 공식 일정이 변했다면 이건 또 큰 문제예요. 그 이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뭐 일부 언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뭐 또 홍준표 시장의 이 SNS 글에 이제 뭐 대꾸하는 형태가 돼서
자기의 휴대전화가 까이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근데 검찰이 휴대전화가 수사 들어오면 변호사다. 한 달 뭐 안에 뭐 하야 뭐 그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드러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뭐 뻥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이 여러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또 막 용산을 협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비밀인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도 만약에 더 뭐가 있다는 건가요? 명태균 씨가 직접 캡처를 공개한 텔레 캡처를 공개한 중에 뭐가 있냐면 앞서 제가 앙코르 와트라는데 그건 아니고 22년 9월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에요. 영국. 그렇죠. 당시에 대통령 내외가 조문을 않고 장례식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 원래 관에 참배를 먼저 하는 게 줄 서서 쭉 하는 건데 당시 교통 사정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안 걸려서 시간에 못 맞춰서 못 가고 그냥 장례식만 참여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지라시를 이게 명태균 때문에 안 간 거다라는 지라시를 여사가 명태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천공에 명태균이 있다라는 말이 돌아요라고 보내니까 명태균이 그런 얘기 떠든 사람을 엄벌에 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JTC 보도 등을 보면 명태균 씨가 마치 주술적인 거,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사 쪽에 전하면 여사가 마치 그것 때문에 공식 일정을 바꾼 듯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의혹이 주술에 재세금이 들어갑니까? 의혹 제기 수준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명태균 씨가 뭐 어떤 사건이나 혐의에 의해서 검찰이 저는 사법 처리를 시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예, 뭐 혐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죠. 예. 구속 수사를 하든 그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해서 지금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만약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되는 이것도 거죠. 게이트로 간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해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강제 수사에 지금 빌미가 되고 강제 수사에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일단 예. 공천 대가로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밖에 예.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팩트가 확인될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감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정말 이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명태균이 훌륭해서 명태균이 조언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고 명태균이 형편없는 놈이었기 때문에 여기 무시했다라고 하면 그 뒤로 계속 여사와의 소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큰일이에요. 명태균 씨가 정말 뒤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님의 일정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뭔가 처벌 대상이 됩니까? 그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거기서 시작한 거죠. 예. 연설문을 문구를 수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의혹과 정치적 공격의 소재였지 실제로 문제가 된 건 삼성에서 승마 예, 돈 그렇죠. 받은 거하고 기업들한테. K재단하고 미르재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범법상 부정축제를 한다는 범법 사실은 거죠. 다른 게 또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의혹에서 시작해서 범법으로 끝날 수도 있고 범법으로 해서 강제 수사 시작돼서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 뭐 사건에서 다 다르죠. 그러면 일단 뭐 정치자금 위반은 그 저기 받아갔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반 뚝 잘라서 챙겨갔잖아요. 예. 요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서 이제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아쿠라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아요. 꿈자리 사납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잡아갑니까? 뭐 근데 여사의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저거는 어떻게 돼요? 이른바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국민의힘 그 저기 이제 과거 대통령하고 이제 뭐 저기 여러 후보들이 이제 경선할 당시에 이제 선거인 명부 한 당원 명부 한 50만 명 명부를 명태균이 가져가 가지고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선 여러 차례 이제 정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캠프 후보 측이 여론조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린 건 범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상관 공표를 안 하고 할 수도 예, 있기. 예. 그러나 이제 공표할 수 없게끔 돼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걸 만약에 그 모든 캠프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돈을 써가면서. 근데 돈을 안 받고 했다면 그건 이제 정치적 기부 행위가 되는 거죠. 명태균이 명태균이 윤석열 캠프에게. 캠프에게. 그것도 이제 그러면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주장하는 한쪽의 의혹은 그걸 돈을 안 줬지만 그 돈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을 줬다는 주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좀 더 복잡해지죠. 더 복잡해지겠네요. 일단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본인의 어떤 도움을 과시하려고 가지고 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이제 기부해서는 안 될 걸 품목을 봐야 되나, 이게 기부로 봐야 되나. 그냥 지가 해서 나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 네.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요, 줘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기자할 때 뭐 여러 자료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들을 알리려고 하는 자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금지된 기부 행위로 봐야 될지 예. 그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후보가 야, 네 거 보니까 좋더라. 앞으로 매달 줘. 근데 만약에 명태균 돈 드는데 아이씨 내가 나중에 줄게. 아무튼 줘. 막 요렇게 들어가 알겠습니다. 있으면 조금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형호살롱이 유튜브이긴 하지만 이제 엄연한 제도권 언론인 MBN에 속해 있는 그럼요. 방송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을 모른다. 대통령은 이제 취임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에 대해서 뭐 약간 협작꾼, 내지는 사기꾼으로 보는 그 시각을 존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태균 게이트로 막 몰고 가는 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하라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건 존중하기보다 그냥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그 사실만 인정하면 밝힌 걸 되죠. 존중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안이 좀 진척이 되고 뭔가 더 나오면 그때 가서 명태균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또 대통령이라든지 김민건 여사 또 유력 정치인들 여권의 정치인들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뭐가 좀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뭔가 좀 아쉬워요. 찜찜하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대통령,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다 여권의 유력 주자들에게 다 접근했어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한테 접근 안 했어요?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점수를 좀 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가 그제 접근 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관련된 분들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관련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협잡과 이런 식의 이런 구태가 작동했던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다 거론되기 때문에 그들과 좀 차별화되는 젊은 정치인, 정치 신인, 새로운 세대 정치인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 차별성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접촉한 적도 없다. 이거를 요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전성시대는 21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22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죠.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냐면 24년 공천에서 명태균 씨가 여사한테 막 부탁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부탁했는데도 여사 공천을 안 주잖아요. 이미 여기서 권력밖에 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부상한 건 24년부터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명태균이 이미 이제 소멸해 가던 시기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명태균 씨가 알고 그런 거는 21년 그 보궐선거,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22년 지방선거, 그리고 저 보궐선거 같이 했었죠. 그때 정도의 피크가 됐고 대통령이 또 대선이 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은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최전성기가 22년 대통령 당선 직후 정도, 그러면 지방선거까지가 되겠죠. 이때가 최전성기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 여기에 대한 누군가가 이제 권력 다툼에 밀렸다는 얘기가 있고, 뭐 누군가는 대통령. 뭐 윤한홍 의원이 뭐 멀리하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다.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은 오히려 본인이 윤한홍 의원보다 셌다. 그렇게. 그래서 윤한홍 혼났다라는 얘기고, 실제 윤한홍 의원이 밀던 사람이 차관우차에 공천을 못 받고 본인이 미는 사람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저는 명태균 씨 말에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다만 22년 말쯤에 가면서는 저게 있어요. 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뭐 청와대 또 대통령의 측근 행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안 좋은 자료들을 보고를 하면서 멀어졌다라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참 이게 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명태균, 김대남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그 여권을 이제 초강타하던 그 시기에
우리 이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사면서 약간 그 불을 조금 꺼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언제 다시 불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항상 그러지만 최순실도 그랬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한 일인, 한 개인의 한 자연인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되는 이 제도적 문제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한번 우리 정말 정치권이 깊게 크게 고민해야 될 예, 상황이고 뭐. 제가 정치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도적인 내용을 좀 반드시 고치고 싶어서 하는데 뭐 되지 못하니 뭐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 나서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참 개헌도 어렵고. 알겠습니다.